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나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상승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창안자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바닥에 도달했다. 다음 목표는 48,000에서 5만 달러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고안한 존 볼린저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바닥에 위치했다. 상승을 타진하고 있다. 다음 첫 번째 진짜 목표는 이전 가격의 레인지 저항선인 48,000에서 5만 달러이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에 사용되는 유명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창안자뿐 아니라 스톡플로우를 고안한 플랜 B의 경우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추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두 번째 불마켓이 진행 중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BTC 두 번째 불마켓 진행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크립토 애널리스트 플랜 B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스톡드 플로우 및 온체인 시그널 포인트 모두 불마켓 두 번째 상승장의 진행을 가리키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3년 내 28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존의 관점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볼 때 확실히 긍정적인 상황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면 항상 가격을 예측하는 인물들도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에 얼굴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 팀 드레이퍼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2022년 말 비트코인의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이자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비트코인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CNBC의 Make It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이다. 2022년 말 또는 23년 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우는 워렌 버핏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워렌 버핏에게 속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에 대해 엑셀 데이터 쪼가리랑 다를 게 없다 이야기를 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었죠.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는 기업의 입장일 뿐 공식적인 버핏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레이퍼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놀랄 일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며 버핏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은행과 보험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웃돌기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해석을 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버핏의 경우는 새로운 탈중앙화된 경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전통시장의 인물들의 변화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대표인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또한 지난 2월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당장 팔아야 된다는 입장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며 중립기여를 넣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또한 지난 3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재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하락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매도가 아닌 추가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보기에 가격 하락에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4주간 무려 9만 BTC를 매집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오늘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의 경우는 100개에서 1만 BTC를 보유한 주소가 지난 25일간 9만 BTC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센티멘트에 따르면 100개에서 1만 BTC를 보유한 주소의 경우 지난 25일간 9만 BTC를 축적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센티멘트의 경우는 16일 트위터를 통해 이들 주소는 총 911만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4월 23일 이래 7주 만에 최대치로 비트코인의 총량의 48.7%를 차지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계속되는 가격의 하락 속에서도 고래들의 매집에 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나온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큰손들, 즉 고래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가격의 하락에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내용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매수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의 CEO와 이 내용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트리거를 당겼다고 평가받는 나스닥의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려 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 완료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좀 웃기죠. 비트코인의 진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에 부족했는지 이러한 내용 또한 추가로 나왔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궁금증을 CNBC가 긁어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는 비트코인 대규모 매입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선순위 담보 채권으로 5억 달러, 하나 약 5,590억 원을 조달한 미국의 나스닥 상장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추가로 최대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1,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해 비트코인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왜 보유자금뿐만이 아닌 채권 발행과 주식까지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는 도중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가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하여 비트코인은 누구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자 디지털 골드이다. 이 성질에 의한 영향은 매우 크다. 전문 투자가와 자산가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억 단위의 금액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총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을 조달해 장기로 보유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셀프 오퍼링을 통하여 1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 향후 비트코인 구입 혹은 다른 일반 지출과 채무 청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 환매 프로그램을 통하여 2,030억 원 이상의 예비 자금 또한 마련되어 있어 회사의 재무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인터뷰 진행자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은 이 본업에 당사의 본업에 지장은 없는가, 주식 보유자 등 이해 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을 당사가 보유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CEO의 경우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21년 2분기 10년 만에 가장 매출이 좋은 분기였으며 핵심 비즈니스 또한 10% 성장을 하였고 비트코인 전략을 합쳐 홀더들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주주들도 좋아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글로벌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년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발생을 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3배 이상 상승했지만 금은 불과 7%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낮다고 본다. 최근에 폴 튜더 존스 등 비트코인 초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할당을 배로 증가시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폴 튜더 존스의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며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싶다 언급을 했었죠. 이때 당시 폴 튜더 존스의 경우는 내가 만약 전 세계의 왕이라면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수많은 투자자들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관심을 넘어 실제적인 투자 러시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 또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골드만삭스에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에 관한 선물과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늘은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투자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의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 펀드가 추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 그룹의 인스티튜셔널 비트코인 펀드 LP라는 신규 펀드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올해 3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의 첫 사례로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재 여러가지 모습을 볼 때 암호화폐의 내재가치 펀더멘탈을 보았을 때 너무나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절대로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시며 대출받지 말고 여유자금을 통하여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겠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다른 여타 국가들 또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엘살바도르에서 조금 급하게 결정을 한 것일까요? 얼마 전 엘살바도르에서는 자국 내의 송금 회사에서 비트코인으로의 송금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같은 결을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은 엘살바도르의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장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BTC 126에 따르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소문에 대해서 엘살바도르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인 롤란도 카스트로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하여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할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밝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급여로 사용하기에는 이르다 이야기를 하며 통화 문제는 내가 소속되지 않은 곳에 관할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엘살바도르에서 나오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찌 보면 당연히 나올 만한 문제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분명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의 사용처가 조금씩 늘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였을 때 실질적인 득이 국민들이 느끼게 됨에 따라서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엘살바도르에서의 법정화폐 비트코인에 관한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디지털 위안화의 지갑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온 만큼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시기가 길어야 내년인데요. 그만큼 CBDC의 출범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견해로 CBDC의 발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쉐어스의 CEO의 경우는 CBDC 암호화폐와 상호 보완 관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멜텀 드미러스의 경우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경우 기존 법정화폐와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야기를 하며 CBDC는 암호화폐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디지털 리서치 업체의 글로벌 거치 전략 책임자 또한 CBDC는 전통화폐 시스템을 개선할 뿐 아니라 법정화폐와 탈중앙화 금융 간 격차를 해소하고 암호화폐 업계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CBDC의 발행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 큰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 영상에서 이에 대해 길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CBDC의 발행, CBDC의 지갑의 본격적인 배포가 이루어진다면 그 지갑에 분명 암호화폐가 포함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법정화폐로 상품 결제를 하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암호화폐에서 또한 동일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CBDC 지갑의 암호화폐의 지원과 결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암호화폐 인식의 대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가격이 엄청난 저점으로 보일 만한 크나큰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CBDC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비트코인의 ETF가 또다시 한번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의 경우는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을 또다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검토하면서 추가 의견을 원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네크는 12월 제안된 비트코인 ETF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시 제출하였으며 CBOE는 3월 규칙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4월 말 SEC는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통지를 발표했죠. 이 밑에는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기한이 7월 27일로 결과 예정일을 연장하였는데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리플사와의 소송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뤄지는 비트코인 ETF 소식도 그렇고 캐나다나 브라질 등 다른 국가들은 승인을 했는데 왜 미국만 승인하지 않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과연 SEC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SEC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정이 참 난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고무적인 일은 바네크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예비 승인 심사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 SEC의 경우는 예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대부분 주식에 가깝다는 입장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엄청나게 성장해버린 코인들 모두 증권형 토큰으로 몰아가기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죠. 증권형 토큰을 없애기 위해 전체 코인 시장을 죽이는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SEC의 연장 소식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뿐 아니라 글로벌적인 경제와 함께 묶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내용처럼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서 지위를 내어준 국가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각국에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으로 법정화폐로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 탈달러화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위험과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 미국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현재 앞서 탈달러화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금융의 패권을 현재 중국과 다투고 있는 치열한 상황 속 비트코인을 반드시 미국품으로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넣길 원하지 않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트코인의 상당량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무기가 하나 더 생길 테니 말이죠. 이번 비트코인 ETF의 연장은 이러한 미국의 큰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 일보 후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한 저렴한 가격에 매집할 시간이 더욱더 생긴 것이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세계의 경제 패권 다툼 속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커다란 변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진 크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죠. 과연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욱 성장을 하게 될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지수가 전날보다 7포인트 내린 2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전날 대비 위축이 되며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비트코인 ETF의 이제 연장 소식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포인트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승장에 들어온 투자자분들이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막 음지에서 양지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절대로 퍼드는 무시하시고 팩트에 집중하시며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3.12% 하락하며 4,429만원대, 이더리움이 4.24% 하락하며 270만원대, 3위의 테더가 환율이죠. 1130원으로 전날 대비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위의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 하락한 97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마켓캡의 가격의 경우는 빗썸 업비트와 조금 상이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1%,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7.5%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